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연 3일째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3,13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신고가인데요.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다가 연 3일째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죠. 코스닥은 0.78% 올라서 790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관세에 관련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거리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8월 1일까지는 유예가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관련해서는 시장에 지금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 정책 의지가 시장에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전체 맥락을 따져봤을 때 예를 들면 상법 개정한다고 그러면서 저PBR주들 주주환원 얘기죠.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배당 관련해서. 그 다음에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좋았고 얘기가 나온 것들은 자사주 소각 법안. 자사주 매입했을 때는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이제 매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산 관련해서 오늘 또 그 정부에서 팀을 꾸려서 지원해 준다 그 얘기도 나왔고, 바로 그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또 에너지 관련주들,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증시 쪽에 부양책이 되는 그런 정책들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규제라든가 규제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단을 부동산 쪽에서 증시 쪽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유인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다.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그런 정식 격언도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그런 흐름을 읽고 그런 쪽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좀 순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요, 21선이 거의 21선에 도달했었죠. 그랬다가 요 3일째 지금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오늘 신고가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바닥이요, 요게 4월 9일 날 2284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3137포인트니까 정확하게 한 900포인트가 이렇게 단숨에 오른 겁니다. 900포인트가 오르는 동안에요, 이걸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때 5월 달에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 뭐 이렇게 약간 횡보하면서 크게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죠. 두 번째 이제 조정이다 볼 수 있는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아주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힘이 또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시장을 강력하게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믿어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21선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21선, 이번에도 2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21선은 생명선, 그 다음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요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이 될 때는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분봉 이렇게 보셔도 오늘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고가를 보였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이렇게 상승세, 그제도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상승세.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양봉이 나면서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조정을 좀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아주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다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요, 또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런 시장 그 분위기를 보여준 거 아닌가. 앞으로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쪽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5,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종합지수가 플러스가 났는데 개인들이 플러스 매수 우위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개인들은 항상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매수 우위고 올라갈 때는 항상 팔자 우위인데 오늘은 종합지수가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5,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면에 4,900억 매도 우위했고요. 기관이 1,1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은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하루 걸러서 교대하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플러스가 났음에도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요.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잠깐 조정을 받고 바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증시에서 중요시 돼야 할 만한 개인들 그 고객 예탁금이 오늘 67조 3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아마 눈에 더 들어오실 텐데요. 이때가 4월 달 기준에 했을 때 한 50조에서 지금 67조까지 최근에 한 70조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조, 17조 가량 이렇게 한 두세 달 동안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돈 한 15조, 20조 이런 거는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뭐 50조, 100조 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개인들 돈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팔았으면 또 수익이 났으면 다시 이렇게 또 빠져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에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요. 팔고 나면 자동으로 돈들이 출금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살 때 다시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거라고 비교했을 때 개인들 자금은 한번 들어오면 좀 진득하게 계속해서 시장에 머물러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잔고가 149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4월 달에 12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50조 가까이 됐으니까 한 25조가량 이렇게 돈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수급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2020년 3,300포인트 찍었을 때는요.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돈들이 나가고 펀드를 깨고 개인들이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요. 펀드 쪽으로도 돈이 늘고 있고 개인 예탁금으로도 돈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ETF 관련해서 돈들이 좀 들어오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전체 시장 수급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어떤 주도권이 지금은 외국인에서 개인들 이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은 좀 덤덤했습니다. 이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37% 급등 후에 신고가를 내지 못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플러스 0.03% 신고가죠. 계속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플러스 0.3%, 대만 플러스 0.7% 비슷하죠. 미국 시장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독일이 플러스 0.5%, 프랑스가 플러스 0.5%, 중국 상해가 플러스 0.1%, 항생 플러스 마이너스 1.1%입니다. 항생이 홍콩 지수죠. 그래서 중국 시장은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판에 보이는 종목들 시간 외에 지금 거래되는 거거든요. 약간 음봉이 나면서
빠진 종목들이 더 많죠.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지금 마이너스 0.04%, 그래프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정책적인 여러 가지 악재를 안고 하락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0.21%. 그래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쌍둥이 비슷하면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07%인데요.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이렇게 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이쪽 분위기를 좀 따라가다가요. 요 며칠은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지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근한 5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미국 엔비디아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가지는 어떤 상징성, 대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벅대면 전체 시장 지수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900원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시세보다는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5일째, 4일째 팔았습니다. 310만 주, 190만 주, 330만 주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30만 주 팔았고요. 또 기관도 130만 주, 140만 주, 오늘 한 200만 주.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수가 지금 아주 결정적일 때 상승세가 조금 이렇게 더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어쨌든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좋은 뉴스가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 종목이 또 상징성을 갖는 그런 종목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겨우 오늘 한 64,400원 유지는 하고 있지만요. 분위기로 봤을 때 당장에는 삼성전자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까지 약간 그런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지만 하이닉스까지도 이렇게 약간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세가 좀 이렇게 멈추면서 21선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 그 추세를 최근에 와서 삼성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자사주 소각 법안을 민주당에서 첫 발의를 했다. 여기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는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게끔 그렇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증권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미래에셋증권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자사주 관련 없이 미래에셋증권은 저 PBR주,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시총이 한 9조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2조 6천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 30% 오른 그런 주식인데요.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가 한 2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소각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증권주 중에 상한가 친 종목이 있습니다. 부국증권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보면 자사주 그 비중이요. 그건 한 5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전부 자기 주식을 사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조그마한 증권사니까 아마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이라는 것들 이것도 한 50% 넘었어요. 자사주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자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여윳돈으로 배당이 가능한 그런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돼 있죠. 돈 여유가 있어야 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들 많이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주주 환원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주가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 그 다음에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11% 올랐는데 여기도 지금 한 20%가 넘어요. 자사주 보유 비중이요. 그래서 증권주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좀 든든하고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사주도 그렇고 저 PBR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사주 소각 법안 관련해서 오늘 증권주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도 거기에 좀 해당되는 종목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전비전 제가 자주 이렇게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도 지금 자사주가 7.7%입니다. 235만 주 가지고 있는데요.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00억 정도 그때 매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요게 이제 그 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한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를 좀 매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1년 내에 의무 소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더전 비전은 지금 M&A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외 사모펀드에다 매각한다. 그 가격이 지금 매도 호가가 지금 시가의 2배 정도 호가를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도 더전 비전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주식이 됐습니다. 오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프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요 앞에가 이제 92,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대에서는 좀 매물을 좀 받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또 하나를 고른다고 그러면 덴티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덴티움이 오늘 한 14% 올랐기 때문에 자사주 관련해서 호재를 좀 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덴티움도 이렇게 보면요. 자사주가 22%입니다. 근데 대주주가 지금 18.9%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주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더전 비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매입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좀 대비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덴티움은 최근에 인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여기서 한 7.1% 최근에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기업에는 좀 경보가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사주 이 관련해서도 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오늘 14% 올라줬는데요.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쪽으로들 강하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 않나. 외국인이 한 52,000주, 기관이 한 46,000주 매수 위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그쪽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한한령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기는 하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거는 1년 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바닥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로서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14%나 올랐습니다. 그래도 절대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뭐 높아 보이는 가격은 아니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제 중국 관련 이쪽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체 매출액이 한 50%가 중국 그 임플란트 쪽입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바닥은 좀 확인시켜 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사주 관련해서 22%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 시장에서 개인들, 특히 신용투자자,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신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프로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출을 해서 주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해도 된다. 물론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현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그러면 주도주 쪽 같은 경우는 신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신용 잔고들을 이렇게 쭉 두드리다 보니까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조선 방산 이런 쪽에서는 개인들이 초기에 신용으로 들어왔다가 팔고 나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주도주에서는 재미를 못 봤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부각이 된 그룹사 지주사들, 예를 들어서 SK 같은 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은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SK거든요. 신용이 이렇게 빨간색이고, 요 까만색이, 신용이 까만색이고,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같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인들 신용도 늘어가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것만 아니고 지금 그룹 지주사들 이게 한 6월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뒤늦게 오른 종목입니다. 조선 방사는 근 한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는데 이 그룹 지주사들은 개인들이 신용으로 대거 이렇게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신용으로 많이 샀다는 얘기는 현금으로도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개인들이 최근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자였고 개인들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K, 한화, HD 현대 이런 것들 제가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 손해난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대개 다 수익이 좀 낮지 않겠나. 특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두세 배 낫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들이 아주 투자를 잘했다. 특히 대기업 지주사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인들 신용이 또 성공을 크게 한 게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저 PBR주들이요. 이런 것들 지금 개인들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신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현금으로도 많이 샀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빨간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용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살짝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잔고가 410만 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던 금융지주사라든가 또는 그 대그룹 지주사들 이런 쪽으로는 개인들이 크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 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대세의 지장 없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갈 종목같이 보입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요.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돈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신용 관련해서 이렇게 본 김에 더 보면은요. 현대로템 이렇게 신용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개인들이 이렇게 다 털었습니다. 그러죠. 이때는 수익이 별로 안 났을 때인데 이렇게 미리 팔았고요. 그랬다가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하면서 개인들 신용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초기에 워낙 일찍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방산 쪽으로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선 쪽도 비슷한데요. 조선에서도 또 예외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그 개인들이 신용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단골로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신용도 전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이렇게 까만 선이 그대로 신용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200만 주 지금 신용 잔고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 방산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개인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20만 원 아래에서 신용으로 많이 샀다가 20만 원 넘어서면서 바로 다들 매도 우위해가지고 지금 거의 신용이 바닥입니다. 그러고 나서 30만 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개인들이 이런 쪽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지주사 이런 쪽들, 그 다음에 금융주들 이런 거에서는 개인들이 아주 매매를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도 대체로 흐름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 길이 멀다. 굉장히 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면요.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시장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책 의지라는 게 부동산 쪽에서 이 주식 쪽으로 이 투자를 유인해 내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신정부가 최근 한 몇 달간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제 상법 개정 그동안에 그 거부권 행사 때문에 안 됐던 거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저 PBR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 45% 굉장히 고율 세금을 물게 되는데요. 요거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15.9%인가 이렇게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니까요. 연말쯤 가게 되면 좀 돈 좀 있는 분들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또 자사주 소각 법안.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이제 경영권 방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쓰였는데 앞으로는 매입했을 경우 1년 내에 의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매입 자금이 바로 그 주주들한테 돌아가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발의가 돼서 지금 9월 정기국회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신정부 하는 일로 봐서는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전부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이렇게 정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믿어도 되겠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5년 동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요. 대그룹 지주사들 또 금융 지주사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저 PBR주들 또 자사주 관련주들 뭐 배당소득 관련주들 배당소득 이제 해당되려고 그러면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전체 그 벌어들인 돈의 35% 이상을 배당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식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전 정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정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정시에는 있는데요. 뭐 맞선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믿고 주식을 그런 종목 위주로 강하게 좀 용기 있게 들어가도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신고가를 찍으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지주사들, 저 PBR주들, 금융지주사 또 조선방산도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 저점 매수해도 되는 시기다. 멀리 가는 장이다. 멀리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